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법원이 예비비를 사용한 지급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일부 지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혼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우승 퍼레이드가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아시안 리더를 선정하는 아시안 명예의 전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A2O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비저너리 리더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등 한인 수상자들의 이름도 빛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이 이번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일부 지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혼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비영리 단체가 진행하는 무료 식료품 배급 현장. 대형 주차장에 수백 대의 차량이 긴 줄을 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연방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각 지역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푸드뱅크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They've, really been rushing our food pantries, and our food pantry partners have been sharing with us that they've been running out of food. 지난달 31일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은 지급을 중단한 연방농무부의 결정을 뒤집고 예비 자금을 사용해서라도 저소득층 식비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된 보조금 지급 재개에 필요한 계획을 오늘 정오까지 제출할 것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농무부는 법원의 명령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52억 달러의 예비비만으로는 전체 수혜 대상의 절반밖에 지원이 어렵고 이마저도 행정비용과 푸에르토리코 등 행정자치구역으로 할당된 보조금 6억 달러를 빼면 실제 가용한 예비비는 46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두 법원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상충된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 지원 방법을 법원에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폐쇄로 인해 자금 지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측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를 통해 생계 보조를 받는 미국인은 4,200만 명, 미국인 8명당 1명꼴로 가구당 월 평균 $332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카운티와 지역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푸드뱅크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오늘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현재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으로 항공 관제 시스템의 리스크가 현저히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면서 인력난을 겪는 항공 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근무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 관제사는 13,000명이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이마저도 목표 인력 규모보다 3,500명 부족해 대다수 관제사가 초과 근무나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 전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더피 장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L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FAA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사령부에 따르면 평균 지연 시간은 61분, 최대는 2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A는 지난주에도 LA와 오클랜드 간 항공편이 관제 인력난으로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가 부채 문제는 최근 2달 사이에 약 1조 달러 증가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 정부 부채가 2030년에는 유럽 재정 위기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미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올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 38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불과 2달 만에 1조 달러나 급증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행정관리예산처 OMB는 2013년 정부 셧다운 당시 노동 생산성 손실로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2025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퍼레이드가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이 2025 월드시리즈 챔피언으로 도배된 파란색 2층 버스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리자 팬들은 교차로 등 곳곳에서 선수들을 맞이합니다. 버스가 LA 다운타운으로 진입하자 팬들은 다저스 깃발과 피켓을 흔들며 선수들을 맞았고 닐슨, 오타니 등 다저스 선수들은 두 손을 들어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월드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편 월드시리즈 7차전 경기가 지난 토요일 토론토에서 열려 술집 등에서 경기를 관람한 LA 다저스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다운타운을 폐쇄하고 7명을 불법 폭죽과 기물 파손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아시안 리더를 선정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행사, 아시안 명예의 전당이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A2O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비저너리 리더와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등 한인들의 이름도 빛났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 아시안 명예의 전당 행사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아시안 리더를 선정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한인들의 수상 성과도 남달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를 보는 좀 동양 아이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저 여자분도 우주에도 가고 우주인도 되면 나도 나중에 커서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A2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비저너리 리더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To celebrate and recognize Shinwan Lee, the godfather of K-pop. 이수만 비저너리 리더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로만 전 생각했고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써니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이수만 비저너리 리더의 수상을 함께했습니다. 이수만 선생님께서 좋은 자리에서 헌액되셨는데 너무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직접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밖에도 H마트 설립을 통해 K푸드 활성화를 이끈 권일현 회장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고 록밴드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J-팝의 대부로 불리는 요시키는 오늘날 K-팝의 영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I love K-pop. You know, I maybe contributed at the beginning a little bit, but they took it like next level. So I feel very grateful people say that. But then I'm a huge fan of K-pop now. A2 엔터테인먼트의 다국적 걸그룹 A2 메인은 올해 신인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Get into this like huge events. We're so grateful and so honored. A2 메인은 신곡 파파라치 얼라이브로 수상 기념 무대를 선보이며 잘팝팝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안 명예의 전당은 지난 2004년 시작된 행사로 매년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준 인물을 선별해 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2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 명예의 전당 행사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K문화를 비롯한 각계 분야의 한인들이 수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활동을 근거로 미국의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폭발을 동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에너지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핵실험 재개 계획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BS 60분 인터뷰에서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고도 시험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세계를 150번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을 향한 군축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실험은 실제 폭발을 동반하지 않은 비임계 폭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시험은 시스템 점검으로 핵무기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며 실제 핵폭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공식적인 핵폭발 시험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러시아는 누군가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실험 재개가 다른 핵 보유국에도 명분을 줄 수 있으며 국제 핵군비 경쟁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실험을 재개하되 폭발 없는 시스템 점검 방식으로 국제적 긴장을 조절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핵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뉴저지주에서 할로윈인 지난달 31일 주택 화재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패턴슨의 한 목조 주택에서 31일 밤 10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했으나 당시 집에 있던 12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이 집에 거주하던 39살 라이드 아부하드베 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3명입니다. 이들 가족은 이 집에서 5년간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1층에 있던 이들의 친척 7명은 대피에 성공했지만 2층에 있던 가족 5명은 참사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시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주거 이력과 체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매체 냅욕은 최근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서 N400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허위 정보나 부정 취득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처음부터 영주권 자격이 없었거나 허위,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연속 거주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 신청자는 5년,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신청자는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긴 것으로 간주돼 거주지 증빙 서류, 미국 내 고용 기록 주택 소유, 세금 납부 내역, 가족 체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 허위 취득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추방이 자동 개시되지는 않지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실험용 원숭이 운반 트럭이 전복돼 탈출했던 원숭이가 자녀의 안전을 걱정한 여성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AP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하이델버그에 거주하는 여성 제시카 본드 퍼거스는 어제 오전 집 마당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사살했습니다. 4살부터 16살 사이의 자녀 5명을 둔 퍼거스는 마당에서 원숭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총을 챙겨 나갔습니다. 여성은 탈출한 원숭이가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경고를 뉴스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확인 즉시 방아쇠를 당겼다며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살된 원숭이는 실험용 동물로 지난달 28일 트럭에 실려 이송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당국은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탈출한 원숭이를 사살했으며 원숭이를 접할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해당 지역에 구조대가 도착하고 있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 마을의 진흙 벽돌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해를 삽으로 치워보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시쯤 규모 6.3의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크주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지는 주도 마자르-이 샤리프 남동쪽 37km 지역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28km입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 지진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초기 조사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 인근의 한 사랑마을은 주택 800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사정이 나쁜 지역의 정확한 사상자 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북부 주요 산악도로가 산사태로 한때 통제됐고 부상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تقریبا 15 ثانیې موټران مو وباسل تخریب شوي موټران او 2 کیلومتره لاره مو صفا کړه او تقریبا زخمیانو شفاخانه ته انتقال کړه. 아프간과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지대는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도 아프간 동부에서 지진이 2차례 발생해 2,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마켓 자갈치마트 판촉 행사장에서 함양 농식품이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함양구는 샌프란시스코 자갈치마트 판촉 행사에서 잡곡류, 부각, 차류, 떡볶이 등 34개 품목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함양구는 지난 2016년부터 LA 지역을 거점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메가마트와 협력해 판촉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자갈치 마켓 오픈과 함께 메가마트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함양 농산품 말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재영 함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주 지역 판촉 행사를 들려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과 함께 양대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밀리언즈의 당첨금이 8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지난달 31일 메가밀리언즈 추첨에서 6개 숫자를 모두 맞춘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회차로 이월됐습니다. 이에 잭팟 금액이 8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 추첨은 이번 주 화요일인 내일입니다. 이번 메가밀리언즈 당첨 금액은 역사상 9번째로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메가밀리언즈에 따르면 전체 당첨 확률은 23분의 1이고 잭팟 당첨 확률은 약 2억 9,047만 분의 1입니다. 티켓 가격은 5달러로 45개 주에서 판매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에 랠리 모드가 혼조세로 꺾인 건데요. 다우존스가 나홀로 약세로 돌아선 후 회복하지 못했고 내스닥과 S&P 500은 이틀 연속 강세를 연결시켰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하지로 마무리했던 상태에서 잠시 쉬어가는 조짐입니다. 달러 지수는 3개월 최고치로 치솟았고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연속 떨어진 애플과 함께 매그니피센트 7 중 3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걸림돌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내스닥은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단 한순간도 약세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고조됐던 투자 심리가 중립으로 돌아섰음에도 기술주들의 집중된 매수세는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오늘 마감 후 팔란티어와 내일 AMD를 비롯한 초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다만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와 있고 이번 주 예정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부담감은 확산되는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